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전 집을 계약한 경우까지 대출 규제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성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소급 적용 웬 말이냐? 어제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 상당수가 추장관 지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또 다른 가해자로 국가대표 출신인 팀 선배 A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남자 선수를 시켜 최숙현과 다른 여자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골프장을 통한 코로나 전파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격리 병상이 모자라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뿔날만도 합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었죠. 규제보다 앞서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건데요. 남영주 기자가 거리로 나선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소급 적용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줄자 소급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분양 때만 해도 70%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정부 발표 이후 시세의 40%로 줄었습니다. 열흘 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꿈에 부풀었던 김기용 씨. 당장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총 2억이 모자랍니다. 7월 15일부터 입주인데 갑자기 6.17이 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서민이 어떻게 2억을 구합니까? 나이 60을 넘어 첫 아파트를 마련하는가 싶었는데 중도금 대출길이 막혀 막막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8월 달이면 중도금 대출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런 답변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정부는 앞서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 잔금 대출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행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40명이 넘는 소속 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들더러 솔선수범하라고 압박하기가 민망하지 않을까 싶죠. 내놔봤지만 안 팔렸다는 해명도 있습니다만 인기적은 조금만 깎아주면 팔리는 분위기였던 터라 의아하기도 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공직자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한 걸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다주택자 의원이 43명에 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다주택자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다주택자 중에선 이계호 의원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고 임종성 의원이 4채, 김홍걸, 박범계 의원 등도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성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강남 4구에 2채를 보유했습니다. 두 의원 측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선 전 의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았던 민주당은 2년 동안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청와대처럼 이달 안에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12년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는 내놓고요.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이곳은 어떤 아파트일까?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반포가 워낙 인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재건축을 바라고 갭 투자하는 현금 부자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10분만 걸어가면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을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녹지가 많고 설해마을 카페거리, 대형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편의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근처에 보면은 공원도 있고 조용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되게 학군도 강남 학군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414가구의 중소단지이지만 33년 된 아파트여서 재건축을 노린 갭투자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의 가격이 계속 해마다 많이 올라가니까 반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자도 끼고 사지나 입주하시려는 분이 조금밖에 없고. 아직 재건축 아파트 지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재건축이 추진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장기 투자하기에 좋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여유 돈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좀 힘들 거예요.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노 실장의 30대 아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고 노 실장 부부는 삼청동에 있는 비서실장 공관에 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건 집값은 잡겠다던 현 정부가 오히려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꺾었다는 실망과 연관이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집 사는 걸 포기한 집포자 이런 말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딱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실련에 따르면 이 가격이 이명박 정부 때는 3% 하락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 29% 뛰더니 예. 이번 정부 들어선 5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4억 원대 하던 아파트가 박근혜 정부 시절엔 6억 원으로 올랐고요. 예. 최근 3년 사이에 3억 이상 더 올라서 네. 9억 원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누르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여러 번 자신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장관도 정책이 잘 작동됐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게 민심하고 좀 괴리가 컸는데요. 여당이 좀 이런 기류를 감지를 예. 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지역 규제,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21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21번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다 할 공급 대책이 없었습니다. 규제와 수요 억제에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4기 신도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의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와 하남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네. 주택을 더 짓고 분양도 앞당겨야 한다는 그런 방안도 나옵니다. 그런데 짚어볼 게 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워낙 장기 대책이죠. 네. 그래서 적어도 4년의 시간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몰리는 곳이 서울 도심이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이미 미분양도 많고요. 네. 또 굳이 신도시를 원하지 않는데 만들어서 뭐 하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문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왜 올랐는가? 그 지역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 지역에다 공급을 집중시키는 게 효과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네. 정부는 정작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실제 국토부가 2년 전에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 출신 시장 간에도 사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셈이죠. 공급 문제는 저희가 짚어봤고요. 사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한다면 그동안 세금 카드를 여러 번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아마 양대축이었을 겁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여서 해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몇백만 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이미 수천, 수억이 오르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집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보유세를 높일 때 높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서 집 팔 기회를 아예 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볼게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급매가 속출했거든요. 4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결국에는 신도시를 짓던 양도세를 낮춰주건 결국 공급을 늘려야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로 정리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장관 지휘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휘하 검사장들은 지휘가 부당하다는 쪽의 의견을 모았죠.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다음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은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가 부당한 만큼 다른 지시를 해달라고 재지휘를 건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7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윤 총장은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윗선 지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반면 지휘권 발동이 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지휘를 건의해도 추 장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단 겁니다.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 가족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머지않아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털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검찰 안팎의 큰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는 유원장에서 가해자를 지목했습니다. 그중에는 선배 선수도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더 아프게 때리려고 한 건지 남자 선수를 시켜서 구타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4년 전 충남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전. 당시 고등학생이던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소속 선수가 나란히 달립니다. 최 선수가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한 A 선수입니다. 최 선수의 유족 측은 이때부터 가혹행위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에게 혼나고 돌아서면 선배인 A씨가 최 선수를 불렀습니다. 잘못했어. 네 눈에 띄고 있잖아. 눈에 띄지 마. 아니야. 유족 측은 최 선수의 9년 선배인 A씨가 직접 폭행하기도 했고 남자 선수들을 시켜 대신 때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후배 선수를 시켜가지고 막 밀대로 우리 숙현이 엉덩이 때리기도 하고 걔는 실력만 믿고 감독 위에 군림했어요. A씨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한국 최초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주시는 A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주시청 선수들의 숙소가 A씨와 A씨 부모가 소유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숙소 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 선수의 동료들은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가혹행위 등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가혹행위는 우리 체육계의 고질병입니다. 왜 이번에도 우리 사회는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요? 경주시가 성적만 챙기고 범죄는 묵인했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경주시청을 찾은 건 지난 2월.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주시는 해외 전지훈련 등을 이유로 처리를 잘 피를 빌었습니다. 경주시청은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이 제기한 민원에 그냥 고소하라고만 으름장을 놓았으며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팀은 시 보조금을 받으며 경주시 체육회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만 잘 나오면 그만,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우리 최숙현 선수도 얼굴 몰라요. 속속 우리 경산에서 그냥 우리만 관리만 하지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게 수행장이 없었어. 시청 홈페이지에는 안이한 대응을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시장이 올린 애도 그래 비난 댓글이 쇄도하자 글을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재발 방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적 지상주의가 판치는 현재 구조에선 폭력을 뿌리 뽑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선수를 진학시키거나 입상을 시켜야만이 본인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폭행 사건이. 대회 성적이 모든 걸 결정하는 체육특기자 제도나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훈련 시스템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때린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미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는데요. 훈육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부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관리 대상 가정을 방문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여성은 지난해에도 13살과 9살 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입건되면 이제 관리 대상을 다 해놓으니까 그 관리 대상들을 가서 싹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여성과 아이들을 분리했습니다. 경찰이 두 아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여성의 학대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cm 길이의 잠자리채로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며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 강도나 횟수가 갈수록 늘어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왜 간섭하느냐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고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가던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섰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며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안에 있던 응급 환자가 숨지면서 환자 가족들이 이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만에 3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던 구급차가 멈춰섭니다. 차선을 바꾸다 뒤에 오던 택시와 부딪힌 겁니다.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가로막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고성을 지릅니다. 어디 그냥 가,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 아니, 못 간다니까, 아저씨.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요. 구급차엔 폐암 말기 환자인 80대 할머니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급한 거 아니다, 지금. 지금 요양병원 간 거죠? 아까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결국 환자는 119 구급차를 다시 부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뒤 숨졌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택시기사가 응급차 안에 누워있는 어머니 사진까지 찍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앰뷸런스 뒷문, 옆문 다 열려져 있고 택시기사는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환자 가족들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틀 만에 39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교통사고 수사팀 외에 강력팀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외에도 이송이 지연돼 환자가 숨진 게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어제 외교안보 라인을 크게 교체하는 인사가 있었는데요. 북한은 아직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10월에 북한과 미국 정상이 회담할 거라는 설에 대해서는 발끈했습니다.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북미 협상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최 부상은 오늘 담화를 내고 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는데 아이언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0월 북미 정상회담설은 최근 미국 인사들의 군불대기로 시작됐습니다. Deep trouble. Another meeting with his friend Kim Jong-un might look like something that could turn things upside down again. Same time after reading the Bolton book, I do not rule out an October surprise.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최선희 제1부상이 직접 선을 그은 겁니다. 북한은 또 당사자는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난달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도 짜놨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3년 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쏘아 올린 ICBM 화성 1사형을 대대적으로 조명하며 미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모닝의 변신.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얼굴인데 사실 뭐 별명이 저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네. 2015년 민주당 대표 경선 때부터 지난 대선까지 계속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는 당권도 대권도 다 갖겠다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고 우리의 집권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박 후보자 발탁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 아주 매서웠기 때문에 깜짝 발탁이었는데 사실은 감정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죠. 두 사람의 악연은 2003년이죠. 참여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네. 2003년 참여정부 때 특검까지 진행됐습니다. 실제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 정도가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고 박 후보자도 이 사건에 연루돼 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7년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때 보니까 문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특검을 수용하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사실 배신자다 이런 말까지 들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까지도 이 문제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대북 송금 특검은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 수사를 특검에 맡기느냐 안 그러면 검찰이 하게 하느냐 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박 후보자 발탁이 북한뿐 아니라 호남 민심까지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연루됐던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는 거니까 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반가워할까 뭐 반응이 궁금한데요. 북한 아직까지는 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박 후보자와 북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인데요. 예. 박 후보자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북한은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내지 말라는 성명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법여권 빼줘. 사실 정의당이 연일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정의당 과거에는 민주당 이중대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던 정의당이 더 이상 법력권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선언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어젯밤에는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를 두고 기권을 했습니다. 네. 먼저 어제 본회의 영상부터 보시죠. 예. 계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3차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면서 네. 정의당 의원 7명은 기권했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조국 사태 때 민주당 편을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참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민주당과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주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국민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골프장은 야외라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전염이 됐을까요? 누가 시작이었을까요? 이 골프장도 그런 문을 닫았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자세하게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함께 골프를 친 60대 남성 3명이 최근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기 전에 저희 골프장에 다녀갔던 거고 접촉했던 직원분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영업해도 된다고 해서 영업은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지난 1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확진자는 앞서 집단 감염이 불거진 의정부시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한 헬스장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정부 아파트에서 시작된 감염이 헬스장을 거쳐 골프장으로 전파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코로나 전파가 일어난 국내 첫 사례로 골프는 야외 운동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골프 자체가 감염고리가 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골프 이후에 같이 이동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프 자체를 전파가 일어난 그 고리로 단정하기는 힘들고. 광주에서는 신도 1,500여 명이 다니는 대형 교회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보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는 격리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오늘부터 일부 환자를 전남으로 옮겨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마침내 개발됐다는 뉴스 저도 정말 전하고 싶은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6배 더 빠르고 강해진 변종이 지금 퍼지는 데다 이마저도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활하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치료 장비와 병실은 부족해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입니다. COVID is spreading like never before. 브라질 등 중남미, 인도 등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봄 중국 우한 때와는 다른 변종으로 전염력이 6배나 높다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왕관을 닮아 코로나라는 별칭이 붙게 한 바이러스 외부의 단백질 돌기가 변형돼 우리 세포 내부로 침투가 쉽도록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 개를 수집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The viral diversity itself, based on the huge amount of data we have on the genetic sequences of these viruses. 계속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료제에 대한 중간 임상 결과를 2주 내 얻을 수 있지만 백신 개발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방역의 회방을 놓나 싶은 행동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했네요. 이번엔 7,000명이 넘게 모아놓고요.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마스크는 꼈을까요? 황은랑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워싱턴, 링컨 등 역대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어 산을 배경으로 독립기념일 불꽃축제가 열린 겁니다. I love this country. I'd like to wish everybody a very happy 4th of July. To all, God bless you. 11년 만에 재개된 러시모어산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7,500여 명이 찾았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Those who want to come and join us will be giving out free face masks if they choose to wear one, but we won't be social distancing. 관광객들은 전투기 축하 비행을 보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반 트럼프 시위대까지 몰리면서 한적했던 국립공원은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는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감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당일인 일요일 새벽엔 수도 워싱턴 DC에서 더 많은 군중과 불꽃놀이를 즐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전신 소독해야 되고요. 예약도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잔소리가 들려도 달게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번지는 와중에도 전국 해수욕장은 갖가지 묘책을 짜내가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여름 해변가에 강경모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감시는 물론 피서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용객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예방 드론을 투입하게 됐고요. 피서객들은 손목 밴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수욕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발열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이 손목 밴드는 정상 체온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확인증입니다. 어기면 입장 제한은 물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서객들이 게이트를 통과해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전신 소독기입니다. 소독기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하얀색 소독액이 뿌려지는데요. 초음파 분무 방식이라 옷이나 피부는 젖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신경 써서 설치를 해주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안심이 되고 걱정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게이트형 펜스를 설치를 해서 모든 보도 출입구를 차단을 해서 주출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엔 예약제가 도입됐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해 혼잡도를 줄이는 겁니다. 정부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해수욕장 혼잡도를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은 격투기 선수를, 인도는 일명 킬러 부대를 투입시켰습니다. 양국이 분쟁을 겪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말 그대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몸싸움을 넘어 양국 간 경제 전쟁이 불붙을 조짐까지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진흙탕을 쉴 새 없이 구르고 무기를 빼앗아 재빠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군인들. 인도어로 킬러를 뜻하는 가탁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입니다. 인도 언론은 지난 1일 가탁 특수부대를 국경 지역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현역 UFC 선수 등 격투기 선수 20명으로 꾸려진 부대를 국경지대에 배치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据悉，雪翱高原抗击队由格斗俱乐部成员组成。
지난달 15일 중국과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 혈투를 벌였고 중국군이 쇠못 몽둥이까지 휘둘러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인도 모디 총리는 6조 원 규모 무기 도입 예산에 서명한 뒤 국경지대를 찾아 직접 중국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중국산 불매 운동을 벌이며 경제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침해한다며 틱톡을 포함해 59개 중국산 앱 사용을 금지시킨 겁니다. चाइनीज ऐप जितने भी है मेरे फ़ोन में मैं सब हटा दूँगा मैं काफ़ी टाइम से कह रही हूँ यूज़ कर रहा था टिकटॉक 또 3조 원 규모 중국산 발전 장비 수입을 즉각 중단했고 각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중국 기업 참여는 배제키로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최전방 부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양국 간 긴장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이 드디어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고 토론토에 입성해 시즌 개막을 준비합니다. 개막을 앞둔 메이저리그에선 38명이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걱정이 태산인데요. 일단 올스타전은 취소됐습니다. 코리안 빅리거 추신수, 김광현, 최지만이 넉 달 만에 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던 류현진도 내일 토론토로 입성해 개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훈련에 앞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선수, 코치, 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했는데요. 3,185명 중에서 1.2%인 38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메이저리그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별들의 잔치인 올스타전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올스타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딱 한 번 취소된 바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큰 비 소식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는데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또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에는 오후 동안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존 생성이 활발한 오후 시간대에는 최대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화요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다만 장맛비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예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결국 환자가 숨지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택시기사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겠죠. 사이렌만 울리면서 달리는 응급차가 워낙 많아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씨는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가장 위급할 때 시스템을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대책이 21번이나 쏟아졌지만 집값은 쭉쭉 올랐고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린 국민들만 허탈합니다. 공무원들 집 팔라는 지시가 나와도 강남 집을 팔았다는 고위공직자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에서 죽어간다 해도 믿지 않은 것처럼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불씨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따져 묻게 됩니다. 오늘 클로징은 불신이 멈춰 세운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